드래곤 토지기술사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과 동일하게 그 그림과 도표를 이제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그림과 그리고 공식, 도표 등을 사용해서 어떠한 정답은 아니고요. 모범 답안을 이제 작성하는 그러한 방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안전 기술사. 자, 약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기에 조금 이렇게 개편된 모습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패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하는 그러한 방법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잘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보이게끔 이렇게 이제 돌려놓고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어떤 걸 배웠나요? 어떤 걸 배웠냐면요. 그 환산 제휴율까지 이제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종합 재지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말씀을 좀 안 드린 것 같아요.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FSI라고 해서 루트 이제 어떤 겁니까? 그 FR하고 SR은 이제 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R은 이제 그 도수율이 되겠고 SR은 이제 강도율이 되겠다. 강도율이 이제 되겠습니다. 강도율. 자, 그래서 이제 요 종합제휴지수로 이제 판별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망 만인율로 바뀌었다. 사망 만인율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망자에 대한 1만 배, 사망자의 이제 1만 배, 그 재해를 이제 산재 쪽으로 이제 받아서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이제 1만 배에 대한 부분하고 거기에서 이제 전체 근로자 수로 이제 나눠준 그러한 부분이 이제 사망 만인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이제 할 거냐면요. 그 재해 손실비에 대한 재해 손실비에 대한 어떤 산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빙산의 일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 있잖아요. 어떤 요게 이제 어떤 직접비다. 요게 이제 직비고요. 직접비에 해당되는 어떤 보험료에 대한 부분. 요게 이제 그 벌즈의 방식을 이제 설명할 때 이제 어떤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보험에 대한 어떤 손실비용이다. 손실비용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재해손실비라는 게 어떤 것이냐? 재해손실비요. 그래서 재해손실비라는 게 이제 업무상 재해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발생된 것인데 이제 인적이고 이제 물적인 어떠한 그런 손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직간접 손실비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집계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집계하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에 가까운 이런 방법을 이제 채택을 해야 되겠다. 제 손실비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하이니 방식이 있겠네요. 하이니 방식. 그래서 이게 이제 125회에도 이제 기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술형에서 아마 3교시 정도? 3교시 정도에 나왔던 거, 2교시인 것 같아요. 2교시에 이제 나왔던 부분이겠네요. 2교시. 그래서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2교시 때 2교시에 이제 나온 내용이다. 2교시. 그래서 이제 그 재해 코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재해 코스트. 재해 어떤 경비가 이제 들어가는데 요게 직접비를 이제 1이라고 보면 이제 간접비는 이제 4에 해당된다. 4에 해당되고요. 이게 이제 직접비로 말하면 이제 5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직접비는 뭐냐? 그래서 이제 직접비가 보상비의 어떤 일체를 나타내는데 요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치료비 뭐, 그다음에 휴업 보상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족 보상비가 있고 이제 장례 치를 때 들어가는 보상비가 있겠고요. 이제 장의비입니다. 장의비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간접비로는요. 간접비는 이제 어떤 겁니까? 간접비. 기업에 대한 어떤 손실비에 대한 손실비인데 이게 그 물적 손실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인적, 물적 손실이 해당이 되겠고, 생산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손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특수 손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다 설명하려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시몬스, 그래도 이 하인리하고 시몬스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코스트가 이제 보험 코스트하고 보험에 대한 코스트, 그 다음에 이제 비보험에 대한 어떤 코스트가 있다.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박스를 쳐주는 게 항상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박스를 이제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 코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 코스트는 산재보험에 대한 산재보험의 어떤 그 비용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보험 코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산재보험 이거 이제 외에 보험 외에 어떤 비용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빙산의 일각을 이제 말했던 그 벌즈가 있습니다. 벌즈. 벌즈는 이제 사고 재발생 메커니즘이 이제 안전관리 활동 결함 발생 메커니즘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립니다. 안전관리 이제 활동이 결함되면 이제 포엠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한 행동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제 사고 재해로 이어진다.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벌즈는 이제 그 직접비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의료비하고 이제 보상금이다. 의료비하고 이제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간접비는 이제 어떤 건물 손상비, 건물 손실비, 어떤 건물에 대한 손실비하고 가구하고 어떤 장비에 대한 손실비,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손실, 그다음에 조업이 중단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 비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컴패스가 있어요. 컴패스가 있는데 컴패스는 어떤 거냐? 자, 컴패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자, 이게 그 펜이 이제 요 심플 펜을 써줘야 됩니다. 심플 펜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화면 가고요. 컴패스. 자, 여기 이제 컴패스입니다. 자, 컴패스 이제 방식은 이제 총 재해 비용에 대해서 산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이제 개별 비용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비용비가 있다. 공용으로 쓰인 비용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 부분은 이제 작업을 이제 중단하거나 이제 사고 조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보험료하고 이제 유지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방식은 이제 됐고요. 하이니에하고 그 시몬스 방식을 이제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좀 잘 안 적어졌네요. 시몬스의 방법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하고요. 이제 분류하는 이제 방법이 있겠죠. 분류 방법이 있는데, 요게 이제 직접비하고 이제 간접비가 1대 4다. 1대 4. 1대 4로 되어 있습니다. 1대 4. 그리고 이제 재해 코스트는 이제 보험하고 보험 코스트하고 이제 비보험 코스트가 있다. 이렇게 아까 나눠져서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상비에 대한 일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산재보험 비용이 있고, 간접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업 손실비, 하인리는 기업 손실비가 있고, 요거는 이제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이제 해당된다. 이렇게 평균치에 대한 계산. 잘 이렇게 안 써지네요. 다시 쓰겠습니다. 평균치에 대한 계산이다. 음, 평균치에 대한 계산법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계산이 이제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적용이 이제 좀 제한되어 있다는 게 이제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원수는 사업장별로 계산이 이제 가능하다.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단점은 이제 계산이 좀 약간 이제 곤란하고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인리하고 신문지를 나누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데요.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인리 방식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시면수의 방법하고 어떤 조합된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이 시스템의 어떤 그 적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전인증 대상 보고, 안전인증에 대한 대상 보호구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그 어떤 그 그림을 이제 나타낼 때 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유지에 대한 부분 이제 언급해 주시고 어떤 이제 산업안전 재해를 이제 예방해야 된다 이런 부분하고 어떤 보호구에 대해서 이제 안전 인증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전보호구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안전화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시잖아요. 그리고 안전대하고 그 다음에 장갑이 있겠습니다. 안전장갑이 있고 보안면 보안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전장구고, 요게는 이제 위생보호구인데, 보안경이 있고요. 보안경. 그 다음에 이제 보호복 있다. 보호복 있고, 방진 마스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독 마스크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제 그 방음보호구, 방음보호구 있겠고요. 송귀 마스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동보호구가 있다. 진동보호구.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네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보호구 있겠고요. 기타 보호구까지 해서 뭐 13개까지 이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호구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고요. 보호구에 대해서 이제 끝났고, 요거를 이제 지우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다 지워져 버리네요. 그죠? 이렇게 다 지워졌고, 근데 다시 그거를 띄우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가야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안타깝고, 요 심플펜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가 이제 얘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터치를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려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A형, 그 안전모의 종류에 이제 그 AB형 있잖아요. 안전모의 종류가 이제 AB형이 있고 AE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A, B, E형이 있다. 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물체의 다들 이제
낙하 비례, 그 다음에 어떤 낙하 비례에 대한 어떤 위험 방지, 감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A형도. 근데 일렉트릭이 쓰여서 그런지 여기는 이제 감전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것도 다 똑같고 이제 이것도 A, B형도 감전을 방지하고 다들 요 세 개는 이제 합성수지를 사용합니다. 합성수지 재질이 이제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재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안전모를 이제 그리는 방법도 어떤 그 센스 있게 좀 어떻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잘 그려주시면 되긴 되는데 어떻게 좀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좀 그려야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어떤 안전모의 성능 시험이 내관통성이 있어야 되고 충격에 대한 흡수성, 그 다음에 내전압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수성 그리고 불에 대해서는 또 난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안전모에 이제 어떤 요구 조건이 있잖아요. 요구 조건이 어떤 거냐면 착용하기 이제 좋아야 되고요. 착용성, 그다음에 어떤 내구성도 있어야 되겠고요. 외관성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요. 당연히 이제 품질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능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구조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다. 그래서 착용성, 내구성, 외관성, 품질성, 방어성, 구조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대까지만 할게요. 안전대까지. 그래서 요거 이제 다 이렇게 지워지면 되겠네요. 여기 있다는 걸 제가 알면서도 이제 이렇게 까먹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안전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안전대라는 것은 이제 고소 작업할 때 이제 추락을 방지한다. 추락 방지, 고소 작업 시요. 그래서 이제 어떤 벨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그네식이 있다. 안전그네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그 부품의 어떤 이상 유무, 이 부품에 대해서 이제 이상 유무를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고, 또 폐기 기준이 또 중요하잖아요. 폐기 기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안전대의 종류가 이제 벨트식하고 안전그네식이 있는데, 요건 이제 이렇게 어떤 구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벨트식하고 이제 안전그네식이 있다. 안전그네식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사용하는 부분을 이제 해주시고요. 어떤 그 비교하는 부분도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요렇게 이제 뭐 칸은 안 쳐도 됩니다. 이런 데는 안 쳐도 되고, 요렇게만 이제 뼈다구만 구조적으로만 이제 해 놓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U자거리 이제 전용이 있고, 한계거리 이제 전용이 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전근해식은 안전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락방지대 등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벨트식이다.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요. 어떡하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 이렇게 숙달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비고 부분이 있잖아요. 비고 부분. 거기 비고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비고 부분이, 이제 벨트가 있고, 어떤 그 안전근에 대한 어떤 지탱 벨트는 이제 나일론이나 그 폴리에스테르, 그다음에 이제 어떤 비닐론 등의 이제 합성 섬유로 되어 있다. 싹 뭐 중요한 거는 아닌데요. 그냥 요 정도만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안전대가 나왔으니까 최하사점 원리, 최하사점의 어떤 원리도 최하사점이죠. 최하사점의 원리.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하사점의 원리. 최하사점의 원리. 그래서 이제 어떤 거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 일단 난간대가 있으면 좋은데 없었을 때 사람이 이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데 요 부분은 이제
그 지중에 이제 지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겠고요. 요게 이제 어떤 높이가 되겠죠. 높이. 요 부분이 이제 높이가 되고, 요 이제 어떤 안전대의 어떤 그 H 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렇죠. H 값에 있어서 H 값은 L 플러스 L 알파 플러스 2분의 T다. 그래서 L은 뭐냐면요. L은 이제 그 로프의 길이가 되겠죠. 로프 길이. 로프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L 알파는 이제 로프의 늘어나는 그러한 이제 신장 길이가 되겠습니다. 신장 길이. 그리고 T는 근로자의 어떤 신장이다. 신장이고, 그 2분의 1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여기 사람의 어떤 2분의 1 해당되는 게 허리춤에 잘 맺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T요. 그래서 이제 H의 어떤 높이, 요 높이가 이제 요 그 최하사점인 요 길이, 로프 길이하고 신장 길이하고 2분의 T를 합한 그 H보다도 이제 크면은 아무래도 이제 안전이 되겠죠. 안전하다, 뭐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H하고 이제 같으면 이제 위험하겠죠. 머리가 땅에 닿으면 돌아가시죠. 자,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짧으면 이게 더 커버려요. 얘보다. 그러면 이제 중상 또는 이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안전대를 할 때 요거를 이제 개념도로 그려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그 더 추가를 할 거냐면요. 여기서 안전대에 이제 폐기 기준이 있어요. 안전대 이제 폐기 기준을 이제 보시면 자, 여기서 로프가 있죠. 로프는 이제 그 소선에 이제 손상이 있는 것. 폐기 기준이니까요. 폐기해야 된다. 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비틀림이 이제 또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횡마가 헐거워진 거. 횡마 부분이 이제 헐거워졌다. 좀 헐거워졌다 표현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자, 횡마가 헐거워졌다. 헐거워진 거요. 그게 이제 로프는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폐기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트는 어떻습니까? 벨트는 이제 1mm 이상 손상 변형된 경우가 이제 재봉 부분이 이제 손상 변형된 부분, 그리고 이제 마모가 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벨트가. 그리고 디링이 있잖아요. 디링. 요게 이제 깊이가 1mm 이상 이제 손상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변형되고 이제 녹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크하고 이제 버클이 있죠. 버클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 1mm 얘도 1mm 이상 이제 변형된 게 있겠고요. 그리고 이탈 방지 장치가 이제 손상된 경우가 있겠고, 그다음에 버클 체결이 이제 또 불량한 경우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전대를 이제 이렇게 그리면 요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버클이 있고 여기가 이제 어떤 링이 이제 어떤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떤 로프가 있다면 로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벨트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D링 해당되는 부분, 여기 이제 버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개념도 이렇게 뭐 그리셔도 되게 간략하게 이제 그려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그 안전대까지 했네요. 그래서 이제 최하사점도 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추락재해에 대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뭐 50% 이상 발생하는 그런 건설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51%, 뭐 2%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통계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대책들이 어떻게 있을까? 이런 부분하고, 어떤 표로 작성하는 게 뭐 악천후시 이제
금지, 가약 금지 조건, 뭐 이런 것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우고요.